이제 1편 들어갈게요. 1편 1장에 들어가면은 행정의 자, 행정 기초이론이라고 보통 이제 목차를 다뤘는데, 사실 이게 기초이론이라는 말이 참 안 맞긴 해요. 왜냐면은 행정학 중에 1편이 제일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데 이게 무슨 기초이론이 있냐.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데도 전체적 맥락을 봤을 때는 이게 개요를 얘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어쨌든 1편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문제 파악했을 때 1편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6문제에서 7문제 사이가 나오잖아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4개 챕터가 있어요. 4개 챕터에 보면 첫 번째 행정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국가와 현대행정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3장에 뭐 행정 이념적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의 발달이 있어요. 대체로 뭐 다 출제가 됩니다. 다만 1장은 시험용이라기보다는 1장은 어때요? 말 그대로 그냥 서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행정의 개념적 정의를 먼저 내릴 거예요. 행정이란 뭐냐, 뭐 이런 개념적 정의를 좀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에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 이제 내용을 볼 텐데, 이 과정에서 뭐 이제 관련된 문제는요, 우리 지금 수능할 때 안 풀어요. 문제 풀지는 않고 그냥 보시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그래서 뭐 이런 문제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 그죠? 문제 보면 뭐 정치행정, 이론론, 이론론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건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있잖아요. 어쨌든 지나간 좀 구닥다리 문제, 이제는. 이제 구닥다리예요. 왜냐면 이런 걸 논의하는 것은 모든 시험 처음에 논의를 해요. 그리고 이게 10회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어때요? 문제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출문제가 미래 문제를 무조건 보증한 건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일 뿐입니다. 그냥 앞으로 나올 문제는 어때요? 앞으로 나올 문제는 그게 방향성을 우리는 근데 알 수가 있어요. 왜 알 수 있냐면요. 이런 거 보세요. 행정학이 7급에서는 9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구공무원 공채에서 행정학이 시험 문제에 들어온 게 96년도에 처음 도입이 돼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니까 이게 보채 거의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문제가 당연히 어때요? 진화하겠죠. 문제 진화하니까 여기서 물었던 기본형 문제가 여기서 안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우리 행정사는 어때요? 행정사는 2013년도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 11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요때 나왔던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또 요 이후에 나올 문제는, 2023년도 이후에 나올 문제는 요쯤에 속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이 예측할 때는 이런 게 예측이에요. 예측이. 무슨 얘기하면, 행정사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100번 풀어갖고 있잖아요. 뭔 도움이 됩니까? 그냥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나올 거 안 나온 거예요. 왜? 처리 지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 기출문제지만 가지고 딸딸 외우는 거 제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냥 안 되고, 굳이 하려면 이걸 잡아야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 때 만들어준 거, 이게. 문제풀이 할 때. 나중에 바쁘면 어때요? 문제 푸세요, 그냥. 수업 들을 시간 없으면 문제 한번 푸세요. 그 문제 어때요? 이때 배경했던 문제를 바탕에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적시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도 정책적 이론은 안 나와요. 하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때요? 기본적 용어가 대공황, 뉴딜 정책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뭐 정치와 행정의 관계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양념으로 이렇게 학자들 한 번씩 좀 나와줘요. 학자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면 학자를 가지고 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답이 될 확률은 없어요. 그래서 모르면 어때요? 이거 맞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넘어가시. 이렇게 보세요. 자, 근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그게 통해요. 근데 다음 좀 옳은 건 모를 때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이건 좀 문제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옳은 것 이렇게 묻는 문제하고 틀린 거 묻는 거는 당연히 다릅니다. 자, 이럴 때는 이런 학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이제 뭐 정책적 이론론 이론론인데, 자, 그 내용은 하나씩 좀 차분하게 좀 보도록 하고 일단 이제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행정이 뭐냐에 정의를 내립니다. 이거 앞에 정의 내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정의 내렸잖아요. 행정이 뭡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했죠? 정부의 활동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행정 뭡니까? 정부의 활동이야. 정부가 뭘 합니까? 자, 정부가 뭘 합니까? 정부의 활동입니다. 정부가 뭘 합니까? 보니까 두 가지였죠.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고 그 다음 정책을 집행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거야.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관리란 것은 뭐가 있다? 이렇게 봤죠. 조직, 인사,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 아니냐 이거죠. 실제 그렇죠. 실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였죠? 잼벌린가 있었죠 그때. 잼벌리 대회죠. 그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됐던 대회였잖아요. 그런 대회를 보면 어떻게 해요?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잼버리를 하는 자체는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잼버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첫째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예산이나 물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가 어때요? 그때 엉망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주무부서가 있어요. 주무부서가 있어. 그럼 주무부서 어때요? 여성부입니까? 전라도입니까? 이런 게 혼선이 온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이걸 어때요? 딱 책임지고 자리 잡아줘야 되거든요. 잡아갖고 여기서 어때요? 통제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걸 행정의 조직 원리에서는 조정의 원리라고 불러요. 조정의 원리. 조정의 메커니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왕좌왕했단 말이죠. 이런 내용이 이제 결국 행정의 활동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은 행정은 뭐냐 물으면요. 정부의 활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봤는데 이런 내용이 뭐 국어 사전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내용이 국가에 따라서 개념을 달리한 거예요. 국가에 따라서 달리는데 입법 국가에서 행정은 뭐였다? 정책을 집행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국가에서 행정은 뭐다? 정책 결정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뭐라 본다? 거버넌스라 불러요. 자, 최근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죠? 거버넌스라는 단어예요.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요 내용을 이제 다시 각색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걸 각색하면은 우리 이제 대표적인 영역은 자, 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뭐죠?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대 입법국가에서는 행정은 뭘 한 것이다? 정책을 집행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근대 입법국가에서는 정책은 누가 결정하죠? 입법국가에서는 정책을 누가 결정하죠? 의회가. 입법부가 결정한 거죠. 그래서 입법부가 의회가 결정합니다. 의회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죠? 불러요? 입법국가예요. 그런데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정책은 누가 결정한다? 행정은 이제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까지도 하자 이렇게 보면 결정까지도 하자는 얘기예요. 결정까지도 하자. 그래서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다. 이걸 행정국가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걸 우린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입법국가에서 행정은요. 입법, 행정, 사법이 있을 때 얘가 결정을 하고 얘가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 행정국가에 오니까 어때요?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입법이나 사법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뭐죠? 결정과 집행을 모두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결국 현대로서 행정권이 강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정책 결정권의 강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권이 이렇게 어때요? 더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행정국가라고 표현합니다. 행정이 뭐까지 했다? 실질적 결정까지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 결정까지도 주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행정국가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모습은 이런 개념 이야기보다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공사, 민간 협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질까 이런 문제였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나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최근에 와서 어때요? 정부와 민간이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죠? 거버넌스 경향이라고 합니다. 자, 거버넌스 앞으로 우리가 수없이 얘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적 규정을 연차를 봤어요. 이렇게 규정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이 이제 개념적 정의인데 그 전에 윌슨 얘기를 좀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 윌슨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 보면은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나와 있어. 13페이지 볼게요. 13페이지 기본서 볼게요. 현대행정학은 행정학이 나오게 된 과정이 나와요. 우드로 윌슨의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의 학자가 1887년입니다. 1887년 행정연구란 논문이 나와요. 이 시점부터 행정학이 본격적 논의가 되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윌슨이라는 사람은 1887년에 행정연구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게 자기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근데 굉장히 젊었을 때요. 30대 초반에 이 유명한 인사가 돼요. 인사가 돼갖고 다음에 계속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이 당선돼갖고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사 역사를 보면은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나와요. 1919년 민족 자결주의 토대가 어때요? 윌슨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됐고 두 번 대통령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윌슨이라는 사람은 행정은 아니야. 뭐가 아니다? 정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행정은 뭐죠? 정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은 정치가 아니고 행정은 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은 정치가 아니고 관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원이라는 말과 일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원이라는 말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르다 이런 의미고 이론적이다라는 말은요. 유사하다, 같다 이런 의미에서 이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윌슨은 행정은 뭐죠? 정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치 아니야. 정치 아니고 행정은 뭐죠? 관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다? 경영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경영과 비슷하다. 행정은 뭐죠? 경영과 유사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1880년대의 미국이라면은 행정과 경영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관리한 거나 정부를 관리한 거는 뭐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이 그 당시 흐름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뭐가 아니야? 정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과거의 행정은 정치 속에 행정이 이렇게 어때요?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분리시킨 거예요. 이렇게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켜갖고 정치는 정치고 행정은 이렇게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시켜갖고요. 정치는 정치고 행정은 행정이야 이렇게 해서 딱 나누게 돼요. 이것이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나오냐라는 걸 얘기하려면은 요 개념을 다시 밟아야 돼요.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인사행정에서 공부할 상황입니다. 인사행정에서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가 엽관지 극복이라는 게 나와요. 이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볼 상황입니다. 이거는. 자, 일단 지금은 어때요? 행정은 정치가 아니야. 이거만 보시면 돼요. 행정은 정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것이 처음에 나왔던 이론입니다. 이렇게 봤고요. 행정은 이렇게 돼 있죠? 공공사무의 관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보다 공공사무의 관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봤던 거고요. 이후에 행정 개념은 변하게 돼요. 이후 행정 개념은 변하는데 그 변한 것이 뒤에 보면은 행정관리설에서부터 시작해갖고요.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정행태설, 발전기능설, 정책과기능설, 거버넌스설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 개념이 쭉 변화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이 현재는 이런 내용들이 옛날만큼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고전이에요. 이게 고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건 좀 보셔야 돼요. 있다 이 정도 볼게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행정관리설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설에 따르면요. 행정은 뭡니까? 물으니까 행정은 뭐죠? 관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행정관리설에 따르면 행정은 뭐다? 관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리다. 그래서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정리를 옆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그냥 보시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판서 줄이고 좀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행정사에서 제가 계속 한 10년 동안 계속 이런 걸 다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비중이 자꾸 줄어가는 영역이에요. 자꾸 줄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빼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왔죠. 행정관리설이란 우리가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뭐죠? 배경, 특징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행정관리설이 나왔던 시점은 대체로 어떤 시기였다? 1880년부터 1920년대 사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1900년대를 전환 시점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1900년대를 전환 시점이 형성이 되는데 요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는 거예요. 사회적 배경. 요 당시 사회적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관주의 극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나중에 공부해도 되니까 일단 역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봐요. 두 번째는 산업사회 발달인 거예요. 산업사회 발달. 역관주의 극복과 산업사회 발달에 따라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봐요. 이 산업사회를 제가 앞으로 많이 언급할게요. 내가 많이 언급할 거니까 우리 산업사회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상대적 개념이 나오겠죠. 산업사회는 뭐하고 비교할까요? 농업사회가 있고, 그죠? 그 다음 산업사회가 있고, 그 다음 또 정보사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근데 농업사회는 사회가 단순한 사회예요. 산업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복잡한 사회입니다. 산업사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죠? 복잡한 사회예요. 전문성이 높은 사회야. 그래서 산업사회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두 가지. 복잡성, 전문성이 높다 이렇게 하세요. 향후에 이렇게 있잖아요. 산업사회 특징 딱 잡으면 어떻게? 복잡성, 전문성이 높다 이렇게 하세요. 자, 반면 그 정보사회는 잘 묻지는 않아요. 묻지는 않는데 정보사회는 특징이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다양한 사회다. 다양성이 높은 사회다 이렇게 봐요. 다양성이. 자, 요걸 이렇게 있잖아요. 고리를 만들어주면은 다음에 산업사회, 정보사회 가지고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요. 조직론 공부할 때 이걸 또 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개념을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사회가 1900년대를 전후하면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행정도 대충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하면 내가 어때요? 전문적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관리설이라고 표현해요. 행정은 무엇이다? 행정은 이 전문적 관리에 의한다. 그래서 행정은 관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죠? 이거죠. 그죠? 행정의 본질은 뭐죠? 정책이 아니라 관리하는 데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바꿨으면 정책이 아니라 행정의 본질은 뭐다? 관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나왔던 시절이 어떻게? 지금 초기 이론입니다. 여기에 해당된 거죠? 여기에 해당된 거. 그래서 행정은 이제 전문적 관리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이 말은 행정은 뭘 한 것이다? 정책이나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지 결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행정관리라는 의미에서 이것을요, 뭐라고 하냐면 정치행정, 이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정치행정 이원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나온 게요, 통치기능설이 있어요. 통치기능설. 통치기능을 다른 말로 바꾸으면 정치기능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통치기능 대신에요, 다른 말로 쓰면 어때요? 정치기능이라고 하면 돼요. 자, 왜 나오냐라는 배경이 있어요. 1929년 경제공황, 그죠? 그리고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이게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공황이 발생하고 세계대전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게 돼요.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경제공황과 세계대전의 발전이 뭘 가져왔다?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게 돼요. 그럼 행정도 그만큼 역할이 커졌다. 이런 얘기예요. 커졌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행정은 이제 어때요? 정치적 기능 또는 정책 결정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정책 기능이나 정책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는 정책 결정과 집행을 모두 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요. 정책 결정과 집행, 이겁니다. 이게. 행정 뭘 한다?
정책과 집행을 모두 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요. 이쪽은 행정은 집행만 했잖아요. 그래서 역할이 커졌어요.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정치행정 이론론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배경이었고요.